또 동명제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신라, 백제, 고구려 이것이 이제 서로 이제 땅따먹게 했지 않습니까? 세력이 그물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동명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졸본성은 땅이 말갈, 지금의 동진과 이어져 있다. 신라 제6대 지마왕 14년 110년 을충년에 말갈 군사가 북쪽 경기로 들어와 대령의 목적을 습격하고 이하를 건너갔다. 후위에서는 말갈을 물길로 썼다. 물길. 지장도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음루와 물길은 모두 숙신이다. 흑수 옥저는 동파의 지장도를 깊이 고찰해보니 진안의 북쪽에 남북의 흑수가 있다고 했다. 살펴보면 동명제는 즉위한 지 10년 만에 북옥조를 멸망시키고 온조왕 42년에 남옥조 20여호가 백제에 투항하였으며 혁거세 52년에 동옥조가 와서 좋은 말을 바쳤으니 또 동옥조가 있었던 것이다. 동옥조가 두 개의 동옥조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장도의 흑수는 만리장성 북쪽에 있고 옥조는 만리장성의 남쪽에 있다고 했다. 이런 어떤 지금 강의를요, 사실은 페이지마다 지도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면 참 이해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모릅니다. 이렇다고 하니까 이렇다고 하지 이게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 좀 펼쳐나면 참 좋거든요. 이렇게 지금 요 당시에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지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치하려면, 이랬었구나.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통일됐구나. 가늠이 될 텐데, 가늠이 영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서욱입니다. 이서욱. 노래왕 14년에 이서욱 사람이 금성을 침공해 왔다. 운문사에, 지금 운문사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의 운문사로 봐야죠. 운문사에 예로부터 전에는 제사 납전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 납전에는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공물을 바쳤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정광 6년, 임진년 632년에 이사국의 금오천 영미사에서 밭을 바쳤어. 금오천은 지금의 청도 땅이니 곧 청도군은 옛날의 이서군이다. 이서군이라고 그래요? 이서면이 있어요. 청도를 이렇게 가보니까 청도에서 이제 대구 쪽으로 빠지는 그 길이 있잖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최근 얼마까지도 호랑이가 있었다고 그래. 그렇게 깊어요. 청도 쪽에. 산이 깊어요. 그래서 이제 청도에서 다시 이제 운문 쪽으로 내려가면서 쪽으로 내려가면서 또 이제 쭉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도 생겼는데 거기 또 아는 스님이 경산에 있어서 그 길로 오면 빠르다 그래서 갔더니 그 길도 깊어요. 깊어. 경산이 청도 이쪽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옛 지명이 전부 다 있는데 요새는 무슨 그 지명까지도 다 바꾸고 이제 도로명 주소다 해가지고 도로명 주소가 누가 만드는 아마 그러니까 크리스찬 쪽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왜? 지명이 전부 다 의미가 있는 지명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 도로명 때문에 아주 망조가 걸렸어. 그게 딱 맨하탄이나 그런 데는 아예 길이 몇 길이 다 표가 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알지도 다시로 돌래. 그러면요, 스님. 예. 위에 지금 운문사라고 돼 있으니까 운문사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거 운문사 맞아요, 지금. 운문사 맞네요. 맞아요. 금오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확실하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요. 근데 이 강의를 하다 보면요. 확실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닐 경우에는 아닐 경우가 있어요.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이성훈까지 나오고 금오초는 지금의 청도 땅이니까 청도군이다. 그건 99.9%다 하지만 아닐 경우가 있어요. 참 묘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조금만 더 봐요. 요 위에서 바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혁거세 52년에 동옥조가 좋은 말을 바쳤으니 또 동옥조가 있었던 것이다.
어디 어떻게 있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또 동옥조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동옥조가 두 개라는 거지. 알 수 없어요. 그저 이렇다고 하니까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지. 이제 가야를 봅시다. 가야도 해인사 밑에 지금 가야면 있잖아요. 그 가야인지 또 저쪽 충청남도에 또 가야산이 있어요. 충청남도지. 거기 가야산까지 명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대하 드라마인가 그 터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풍수 했을 때 거기를 배경으로 하더라고. 근데 거기 산도 아주 좋아. 그 가야. 어디 가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 금관가야, 고령가야 이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인사 그 가야는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가락기 찬에 보면은 자주색근 한 가닥이 하늘에서 내려와 둥근 알 6개를 내렸는데 5개는 각기 읍으로 돌아가고 하나가 이 성에 있게 되었다. 그중 하나는 수로왕이 되었고 나머지 5개는 각기 5가야의 군주가 되었으니 금관을 5의 숫자에 넣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금관이 5개의 숫자에 넣지 않은 것은 왜? 6개가 있었으니까. 알 6개를 내렸다 이런 얘기죠. 근데 5개는 읍으로 돌아가고 하나가 이 성에 있었다. 그런데 고려 사야에는 금관까지 그 숫자에 넣고 창령을 더 기록했으니 잘못된 것이다. 그럼 7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고려 사야에는 금관까지 그 숫자에 넣었으니 6개가 되고 창령을 더했으니 7개가 된 거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확실히 뭘 또 잘못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자, 오가에는 아라가야, 라를 야로 쓰기도 한다. 그래서 아라가, 아야가라 이렇게도 한다 이런 얘기죠. 아라가야를 아야가라라고 쓴다. 지금의 함안이다. 고령가야, 지금의 함령이다. 대가야, 지금의 고령이다. 성산가야, 지금의 경산, 벽진이라고도 한다. 소가야, 지금의 고성이다. 또 고려의 사랑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태조 천복 5년 경자년 940년에 5가의 이름을 고쳤다. 근데 첫째 금관가야 김해입니다. 금관가야. 지금 김해는 얘기했지도 없는 그렇게 나와요. 금관가야 이렇게. 김해부가 금관가야. 둘째는 고려. 셋째는 비화. 지금 창녕인데 아마 고령을 잘못 이름한 것 같다. 그럼 이 둘째가 고령이고 셋째도 이것도 고령이라는 얘기. 지금은 창녕인데 아마 고령을 잘못 얘기한 것 같다. 둘째도 고령이고 셋째도 고령인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둘은 아라가야와 성산이다. 그래서 금관가야, 고령가야, 비화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 이렇게 5개를 얘기하고 있다. 자, 북부에서는 고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북부는 어떤 것이냐, 어떤 나라냐. 전환세의 선제 신작 3년 임설년 BC 59년인데요. 4월 8일에 천재가 오룡거라는 그런 이제 인력거지 수레를 타고 흘승골성 대의 의주 경제에 있는데 흘승골성으로 내려와 도읍을 세우고 왕이라 걸며 국보를 북부여라 했다. 스스로 이름을 해모수. 많이 듣던 이름이죠. 이제 부여가 나오니까 해모수가 나와요. 해모수라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르라고 했는데 해를 시로 삼았다. 해라는 것은 태양입니다. 태양. 천재의 자손이다. 하늘의 자손이다. 해를 씨앗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 자손이죠. 태양의 자손이다. 왕은 이후에 상정의 명에 따라 동부여로 도읍을 옮겼다. 동부여가 북부여를 이어 일어나 졸본주에 도읍을 세우고 졸본부라고 했으니 바로 고구려의 시조다. 고구려의 시조다. 아래에 보인다.
동부요. 조금만 이제 북부요죠. 이건 북부요고 동부요. 동부요로 넘어. 자, 북부요 왕 헤브르의 제상 아람불의 꿈에 천재가 내려와 이렇게 말을 했다.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도록 할 테니 너는 다른 데로 피해가라. 동명왕이 장차 일어날 조짐을 말한 것이다. 동명왕. 동해가에 가서, 동해 바닷가죠. 동해가에 가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땅이 기름져 왕도로 삼기에 정당하다. 아람불은 제상 아람불은 왕에게 권고하여 그곳으로 도구를 옮기고 국호를 동부해라 했다. 헤브론은 근데 늙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어느 날 산천에 제사를 지내서 대를 잇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때 타고 가던 말이 큰 연못, 고년이라고 하는데 고년에 이르러 큰 돌을 마주보고는 눈물을 흘렸다. 왕이 타고 가는 말이 큰 연못에 이르러 돌을 마주보고는 눈물을 흘리니까 왕이 괴하게 생각해서 사람을 이겨 그 돌을 치우자 그 안에 금빛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가 있었다. 왕이 기뻐하며 말하였다. 아, 이것은 바로 하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구나. 곧 그 아이를 거두어 기르면서 이름을 금화, 금빛의 개구리 모양이다 이런 얘기죠. 금화라고 하였다. 그가 성장하자 태자로 삼았고 부르가 죽자 그 금화가 자리를 이어받아 왕이 되었고 그 다음 태자 대수에게 왕위가 전해졌다. 그것이 지왕 3년 임원년 22년 얘기인데 거기 주가 이렇게 크게 돼 있죠. 임원년 22년 57번 줄을 볼까요? 고구려 대무신왕 5년이다. 임원년 지왕 3년 임원년이 그 임원년 22년에 고구려 왕 무열이 정벌하고 왕 대소를 죽이니 나라가 망했다. 동부가 이제 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여는 북부에서 동부요, 동부에서 졸본부요로 끝을 보고 고구려로 이어지면서 곰족과 범족은 하나로 통합되었던 것이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통합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구려는 7월 5일 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래 강의는 이제 조금 일찍 끝나는데요. 요 뒤에 좀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좀 한 1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진리를 찾아서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옛날 얘기들이 한 5권 정도, 6권 정도를 제가 지금 모아놓고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오더를 쳐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혹여나 들은 얘기나 본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얘도 이제 뭐 꼭 이 어떤 상공여사에 결부시킨다는 것보다 꼭 어떤 그냥 뭐 출연해서 한번 읽어볼 얘기 정도면 제가 이제 추렸다 이런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왼쪽 귀로 들어가지고 오른쪽 귀로 내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큰 구로이가 죽은 간장떡. 이거는 아마 이 전라도 지방에서 소태산은 뭐 무슨 종입니까? 그게? 소태산. 그 원불교 소태산 그쪽이 어떤 영험담이 한 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발췌했는데 별로 이렇게 조금 없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 인광보 쪽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큰 구렁이가 죽은 간장떡이다. 전북 장수에서 50여 년 전에 있었던 실화로 이 소태산 씨는 뭐 원불교 자체가 뭐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그런 어떤 영업능이라 실화로도 아주 근래에 아마 이제 된 얘기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명까지도 전북 장수 50년 전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옵니다.
방학문이라는 사람이 직접 전한 얘기다. 내가 직접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인과의 세계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방황의 시는 이렇게 말하면서 희곡길 쭉 하늘을 드러내보면서 빙글의 의미 있는 웃음을 지었다. 장수의 어느 골에 최 부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늦은 봄날이었는데 조금 쌀쌀한 기운이 돌았지만 하늘은 아주 막디 맑았다. 이런 날씨에는 간장독 뚜껑을 열어놓고 햇볕을 쬐기에 아주 좋은 날이었다. 19살 먹은 최부잣집 딸이 차례차례 간장독 뚜껑을 열어나가다가 한 간장독 속에서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빠져 썩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근데 간장독에 구렁이가 어떻게 빠졌을까요? 빠졌다 치더라도 간장이 짜잖아요. 그럼 그게 쪼그라들고 어떻게 숙성이 됐다 그랬지 썩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부패돼가지고 이제 있었던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최부잣집 노빠는 조리로 썩어가는 구렁이를 관찰했다. 그리고 이날 밤 부엉이라는 아줌마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동네에 가서 가을 품삯으로 진간장을 갖다 먹으라 하소.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최부잣집 딸은 어머니가 하는 일을 간절히 말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우리도 먹으면서 남을 주면 모르지만 우리가 더러워 먹지 않으면서 남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립시다. 그러나 최부잣집 노파는 듣질 않았고 최부잣집에서 가을 품삯으로 진간장을 먼저 준다고 하니 동네 여자들이 푸름같이 모여들었다. 당시에는 조선간증이 귀해서 여자가 하루 종일 일해야 품삯으로 겨우 간장 2사발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최부잣집에서 간장 당구기를 서너 번에 3년 이상 묵은 맛 좋은 간장인 겹장을 품삯으로 준다고 하니 좋다고 너도 나도 몰려와서 간장 금방 바닥이 나고 말았다. 그걸 그 구렁이가 죽었는지 뭔지 모르죠. 쌓고 다녔으니까 구렁이까지 들어왔으니까 보약이 더 안 되겠나 몰라요. 어쨌든 준다 하니 그냥 너도 나도 이렇게 그냥 바닥에 놨다 이런 얘기죠. 그래 좋았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이었다. 간장으로 준 품삯 일꾼으로 일찍 추수를 마친 최부잣집에서는 철 맞지 않게 주룩주룩 쏟아지는 가을비를 아무런 걱정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빛발이 더욱 붉어지면서 뇌성병력이 울리자 방안에 있던 최부잣집 노파는 무엇이 잡아 당기는 것처럼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이때였다. 우르릉 꽝꽝 하면서 천지가 깨지는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일더니 마당 한무대에 서 있던 최부잣집 노파가 퍽 하고 쓰러졌다. 그 노파는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다. 그 순간 집안은 온통 난리가 일어났다. 노파는 방 안에 옮겨놓은 올마고 의식을 회복했으나 하체는 마비되어 있었다. 결국 노파는 마비된 하체를 긁고 고생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는 얘기가 이제 전북 어디요? 장수죠? 장수. 전북 장수에서 50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딱 끝났으면 되는데 그 뒤에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험담을 지은 사람이 이제 객관적인 이제 시각이죠. 최부잣집 노파는 어찌해서 이런 천벌을 받았을까? 세상에는 이 노파보다 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하필 이 노파만 당대의 큰 벌을 받아야 했을까? 이것은 큰 죄를 지었으나 대상이 모르게 지었으므로 죄줄 대상이 없어 천벌이 내려졌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질서요 천리의 법칙이며 물질의 반응이요 정신의 반응이다. 아주 거창하게 우주의 질서요 이렇게 정신의 반응이다. 이 원리는 만물 어디에도 다 닮아 있는 것이다. 성인의 말이에요. 사실은 소태산
뭐 교주가 말하기를 이렇게 써 있었는데 제가 지워버리고 성인의 말에 이랬습니다. 소태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진리에서 주는 죄복을 쉽게 풀이하면 우연한 가운데 잘 되는 일은 천복이고 우연한 가운데 잘못되어 가는 일은 천벌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그 세옹지만 하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우연한 일, 그게 우연한 일이지 뭐예요. 우연한 일 가운데 우연한 일 가운데 잘 되는 일은 천복이요 우연한 일 가운데 잘못되는 일은 죄복이다. 천벌이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자기가 지어봤지만 그것이 기연에 따라 나타남으로써 현실적으로 우연히 받는 것 같으나 사실은 짓고도 잊어버리거나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지은 죄보의 결과 때문인 것이다. 자연이 돌아오는 것 같을 뿐이다. 시간적으로 오늘 지었지만 오늘, 올해 또는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받는 것 등 여러 차등이 있는지라 범상한 식견으로는 알 수 없을 뿐이다. 이거는 정말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꼭 이걸 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속셈들은 있죠. 이거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중에도 늘 아는 분인데 울산 분인데 이렇게 뭘 봐요. 예전에는 그 뭐 신이 내려가지고 굉장히 잘 봤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루는 초팔날 가면서 다음 달에 한번 들리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예 그냥 그러실 줄 모르는데 그게 차일 피는 걸 때는 뭐 한 달 그건 뭐 5월달이니까 그건 6월 말이니까 엊그제 들리셨습니까? 그건 한 달 넘었죠. 오신다고 해서 예 그냥 그러고 말았죠. 뭐 때문에 오십니까? 그럼 또 그렇고 그런 데서 우리가 전혀 뭐 저걸 안 합니다. 궁금은 해도 그 사람한테 어떤 또 피해가 갈까 이런 걸까지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일반 말로 나삭게 나야다. 좀뭐 쫀쫀하다 그럴까 뭐 그런 게 있어요. 쫀쫀하다 그럴까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어저께 오셔가지고 엊그제 오셔가지고 벌써 일주일 됐다. 아들하고 갖추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지.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이 사람들 보니까 3살 차이더만요. 근데 이제 둘 다 남자애들인데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시, 3일 기도를 이제 해가지고 붙였어요. 그런데 속으로, 자기가 이렇게 보면 좀 될 텐데. 근데 이렇게 쓱 보니까, 운이 좋아, 그래, 둘 다. 그래서, 괜찮겠구나 했는데 자기가 또 입을 얘기해. 선생님, 올해 운이 좋으니까 잘 될 겁니다. 그럼 기도를 왜 붙여, 그냥. 그래서 자기가 하면 되지, 그냥. 근데 그래도 높아심으로, 이거 둘이 쌀에다가 수박에다가 뭐 한 보따리를 가져와서 또 기도금이라고 또 몇십만 원 내고 그래 했단 말이죠. 근데 한편 속으로 생각하면, 이거 스님이 공한 건 쪽두기 같이 잘 맞히네. 참, 요새 기도 안 붙입니다. 그게 진짜 좀 몇 년 만인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밤에도 좀, 잠이 안 와, 어떤 때는. 잠이 안 오면 그냥 바로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올라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알지만서도 자기도 이제 또 좀 더 복을 짓겠다 하는 건지 모르지만서 그래도 이제 스님 축원을 하면 좀 안 낫겠나. 이제 그게 불안감이라 사실은. 알지만서도, 뭐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 대를 보고 간다. 그런 그 문제들이 조금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100%딱 100% 이거다 못 되는 거예요. 이게 100%다 못해.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아니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새까맣게 성장이 된 꿈. 요거까지 이거 두 가지 얘기를 이제 했는데 요거는 조금 좀 쉬었다고 했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